네, 감사합니다. 이상곤 감독님. 조정식 배우님이라고 얘기하신 거 기억나시죠? 조정식 배우님, 정수성 네, 어느 카메라를 봐야 되나? 네, I love you 형. 안녕하세요. 아시아경제 이종계 기자입니다. 오늘은 친근한 얼굴과 폭넓은 연기로 작품에 생기를 불어넣는 배우 조정석 씨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정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필모톡의 주인공 조정석 배우. 파일럿과 행복의 나라로 굉장히 분주한 나날을 보내고 계신데요. 이렇게 주연한 작품이 잇따라서 개봉하는 경우는 처음이실 것 같은데 좀 여느 때랑 좀 다르신가요, 기분이? 너무 다르죠. 제 배우 인생에 있어서 이런 시기가 또 올까? 뭐 이런 얘기도 주위 분들한테 많이 하고. 근데 작품이 이것뿐만이 아니더라고요. 8월 30일에 넷플릭스에서 신인 가수 조정석이라는 예능 프로그램도 공개하던데요.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제가 그 신인 가수로 데뷔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한 땀 한 땀 열심히 만든 노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정규 앨범으로 나오는 프로젝트예요. 그냥 음악을 하고 싶은 마음뿐. 음악을 우리가 못 들어봤으니까. 음악 나온 거 하나도 없는데. 형님, 그냥 연기만 하세요. 어떡해. 곡이 몇 곡이 들었다고 하셨죠, 아까? 총 9곡 들어 있어요. 네. 그러면은 앞으로 가수 활동을 이렇게 겸업하시게 되시는 건가요? 가수 활동이라기보다 싱어송라이터 어떤 네, 저의 바람을 말씀드려봤습니다. 예, 예. 음악 방송에서 뵙기를 고대하고 있겠습니다. 다재다능함의 끝판왕 같은 행보가 아닐까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영화를 집중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캐릭터부터 만나보겠습니다. 한정미로 더 많이 불리는 파일럿 한정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여성전용 필라테스입니다. 언니. 첫 달 50% 세일 중이에요. 와, 언니. 어깨가 진짜 이 승모 라인까지 전체적으로 다 부진 게 싸움 진짜 잘하셨겠다. 어머. 첫날은 무료니까 꼭 한번 와보세요. 요즘 그 일지 어깨가 대세인 거 아시죠? 제가 요거 싹 정리해가지고 제니 어깨 만들어드릴게요. 언니.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싸움 잘하셨겠다. 그 전에 저희는 여성 전용 뷰티핏 그 필라테스입니다. 다음 언니? 생각해 볼게요. 코 보세요. 네, 진짜 코 보세요. 네. 아, 예쁘세요. 투시에서 여장했던 더스틴 호프만은 처음 여장한 날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본인이 아름답지 않으며 그전까지 여성을 외모로만 본 것 같다고 아내에게 고백했다는데요. 비슷한 경험을 한 배우로서 새롭게 깨닫거나 다시금 인지하게 되신 부분 같은 게 좀 있으면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거는 제가 뮤지컬 헤드윅이라는 공연을 되게 오랫동안 해와서 좀 익숙할 만도 한데 촬영할 때는 촬영 시간이 굉장히 좀 오래 또 걸리고 또 어쩔 때는 하루 종일 촬영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너웨어를 착용, 원래 남자와 여자가 다르니까 이제 처음에는 되게 자연스러웠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 고충을 알겠더라고요. 더스틴 호프만은
그 마음을 이해했다면 그랬다면 저는 그냥 어떤 불편함을 공감한 것 같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 그 아무리 여장을 해도 이제 감출 수가 없는 이제 남성스러움은 있었을 텐데요. 이서진 감독님은 눈썹과 코를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눈썹은 한정으로도 촬영을 해야 돼서 모양 자체를 수정하기가 어려웠고 코는 원래 사이즈 자체가 컸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아이템과 기술로 이렇게 극복하려고 하셨다는데 그 과정을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근데 매번 촬영 때마다 저 개인적으로 만족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네, 실장님도 마찬가지고. 근데 언제 한번 그날은 그 제가 약간 좀 머리 이렇게 가발에 이렇게 물기가 좀 촉촉히 이 사진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언제 기회 되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때 제 자신이 너무 좀 괜찮은 것 같아서 제가 원래 셀카를 잘 안 찍거든요. 근데 그날 셀카를 좀 찍어놨어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두 분께 메시지도 받아왔는데요. 먼저 김정원 감독님 내용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짧은 시간 최선을 다해 몸을 만드시느라 또 촬영 내내 그걸 유지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잘 들어가지도 않는 고탄력 압박 스타킹을 입고서 조금이라도 더 진짜처럼 보일 수 있다면 뭐든 하겠다던 모습에 감동했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서진 감독님 내용도 읽어드릴까요? 처음 미팅했을 때 시간이 허락하는 한 테스트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던 기억이 나요. 홍석 씨가 아유 그럼요 많이 해봐야죠. 전 실장님만 믿고 가요 라고 동의해 주셨잖아요. 덕분에 속눈썹도 종류별로 붙여보고 베이스도 수십 가지 가발도 10가지 이상 써본 것 같아요. 정미가 탄생하기까지 과정이 정말 버라이어티한데 협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정말 즐거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만나볼 캐릭터는 누구에게나 있을 법한 친구입니다. 건축학개론 납득입니다. 일단은 소주 한 병을 사. 그리고 걔네 집 앞에 가는 거야. 가서 소주를 병나발로 딱 불고 전화를 받잖아? 그럼 집 앞이다. 잠깐만 나와 하고 그냥 끊어 딱. 그냥 끊어? 그냥 끊어. 그러면 사람이 굉장히 궁금하게 돼 있어. 응? 갑자기 왜? 뭐 이러면서 나오게 돼 있다고. 근데 너한테 술 냄새가 팍 나잖아. 어떨 것 같냐? 어떨 것 같아? 일단은 쫀다고. 아니 납득이 안 가잖아. 납득이. 갑자기 찾아와서 술 냄새? 이거 뭐지? 낯선데? 그때 딱 다가가. 딱 다가가. 딱 다가가. 그럼 걔가 처음에 무서우니까 뒤로 이렇게 슬슬 물러선 거. 그때 뒤에 벽에 부닥치게 돼 있어. 그때 그 순간 네가 오른손으로 벽을 딱 짚어. 그럼 걔가 완전히 쫄아가지고 왜 그래? 그때 기습적으로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돌아가. 터프하게. 절대 뒤돌아보지 마. 뒷모습이 컨셉이야. 왠지 쓸쓸해 보이는 그런. 저 뒷모습에 대해서 내 몸이지만 징그럽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네. 왜 그렇게 생각하셨나요? 아니 징그럽잖아요. 저 때 살이 좀 이렇게 찌웠던 시기였는데 어쨌든 저 티셔츠와 저 의상이 몸에 딱 붙으면서도 그러니까 약간 좀 체형이 좀 예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의상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그 체형이 너무나 도드라지게. 근데 저게 납득이 같아요. 네. 저런 뒤태가. 단기간에 살을 확 찌어와서 감독님은 대단하다고 느끼셨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자랑 아닐까요, 사실? 감사하죠. 어쨌든 근데 살 빼는 것보다 살 찌우는 게 더 어떻게 보면 쉬운 것 같긴 해요. 네. 그런데 첫 촬영 때는 좀 긴장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이제 무스를 바르는 씬이었다고. 미팅 나갈 때 조금씩 아꼈어. 뭐야? 어떡하지 너? 가지고 있어. 흔들어. 이렇게 흔들어서. 그 씬을 찍고 난 다음부터
준비한 연기를 굉장히 마음껏 펼쳤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좀 어떤 일이 좀 있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저한테는 첫 영화 촬영 현장이어서 당연히 긴장이 되고 떨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도 제가 준비한 그 연기를 열심히 한번 해보자 하면서 그 무술을 바르는 장면 하는데 촬영팀이든 주위 분들이 이제 연기를 보시면서 조금씩 이렇게 웃으시는 거예요. 네, 현장에서. 근데 그 모습 보면서 약간 마음이 좀 편안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좀 편하게 자연스럽게 해봤던 것 같고, 그래서 그 어떡하지 너라는 그 대사를 애드립으로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어떡하지 너? 그 납득이는 승민이를 위로하는 장면을 끝으로 등장하지 않는데요. 현재 납득이가 좀 어떻게 지내고 있을 것 같은지 좀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때 이영주 감독님하고 얘기했던 거는 보험 왕이 됐을 것 같다. 예. 오어망이요. 예. 열심히 영업을 해야 하는 직업이니까. 그리고 이제 그 담배도 끊고. 납득이는 보호망이 지금 돼서 네. 살고 있겠네요. 네. 다음 만날 캐릭터는 심상 전문가인데요. 용하지는 않습니다. 관상 팽원입니다. 한양서 으뜸 가는 관상가의 신이 잘 모시도록 하여라. 팽원의 컨디션이 만치라고 설정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은 알딸딸한 상태라고 설정을 하신 건가요? 알딸딸한 상태. 만취는 아니고 알딸딸한. 어느 정도 그럼 의식이 있었던 거긴 하네요. 확실히. 그렇죠. 저 때는. 네. 근데 사실 저 시대의 춤 하면 네. 열의 아홉은 대부분 어깨춤을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무아지경으로 이렇게 표현하신 그 계기가 조금 궁금합니다. 이게 사실 정확한 비하인드 스토리를 말씀드리면 원래는 저 혼자 춘 거였어요. 그래서 혼자 연습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좋은 음식과 이 술과 이런 거를 먹었을 때 자연스럽게 이렇게 몸을 흔들게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재미있으셨는지 강호 선배님이 감독님 제 뒷모습을 보고 춤추는 뒷모습을 보고 감독님 저 괜찮은데요 정석이? 근데 감독님도 보시고 너무 괜찮다. 그 대신 내경도 같이 췄으면 좋겠다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내경과 팽원이 같이 춤을 추게 됐죠. 마지막으로 제가 강호 선배님한테 물어봤어요. 어떤 춤이냐? 강호 선배님은 어떤 춤이냐 이건 그랬더니 모내기 춤이라고. 한 손으로 이렇게 술잔을 내밀면서 한 잔 따라 보거라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두 손을 한 잔을 따라 보거라. 이런 아이디어는 좀 어디서 이렇게 나오신 건가요? 제가 성룡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성룡. 성룡. 예. 취권. 그러니까 그런 영화를 제가 봤기 때문에 그런 아이디어가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았나. 시권 한번 보시면 조정석 씨의 그 동작이 아마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조정석 씨는 팽원과는 상반된 살기 어린 배역도 표현하셨는데요.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영린 을수입니다. (9월) 촬영이 춥디 추운 12월로 밀려서 조정석 씨 고생이 아주 많았다는데요. 이 장면의 경우에 가뜩이나 무거운 의상이 비에 젖어서 더 그랬을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고생했던 순간들이 이렇게 보시니까 좀 머릿속을 좀 스쳐 지나가시나요? 진짜 힘들었어요. 촬영하고 이제
스프링클러가 위에서 이제 비처럼 물을 뿌려줘야 되는데 이게 한 테이크 가고 다음 테이크 바로 가고 싶은데 얼어버리는 거예요. 그 다시 내려서 녹이고 다시 올리고 두 번째 테이크 하고 이런 식으로 촬영을 했어요. 그리고 제일 힘들었던 거는 같은 동작이니까 테이크를 갈수록 같은 데만 다쳐요. 같은 데만 짚고 같은 데만 까시고. 근데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예. 감독님께서 젊어서 다행이지 지금 하면 구토하면서 촬영할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 때 기억이 나는 게 이제 밤 촬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생활을 본의 아니게 하게 됐어요. 해가 떠 있을 땐 자고 해가 지면 촬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고 눈을 뜨면 영양탕이라든가 삼계탕 뭐 이런 보양식이 자꾸 예, 먹고 싶더라고요. 한 달 내내 보양식 먹었던 기억이 나요. 예, 너무 힘들어서. 그 검을 이렇게 헝겊에서 이렇게 벗겨내는 장면이 있잖아요. 사실 그 장면도 속임수 없이 이렇게 찍으셨다고 들었는데 이걸 40번 넘게 찍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많이 찍었죠. 그리고 다시 또 감고 다시 찍고 계속. 그러다가 성공했을 때 그때 아주 행복했던 순간입니다. 아니 근데 그때도 우리나라 CG 기술은 괜찮았는데 왜 그렇게 굳이 감독님이 그렇게 네. 찍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도 그러니까 더 욕심나고 근데 잘하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되니까 답답하기도 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감독님께서 진짜 굉장히 미안한 것 중에 하나가 촬영 중에 사고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전력으로 이렇게 질주를 하다가 크레인 있죠? 그 크레인의 몸체하고 이렇게 충돌해가지고 굉장히 아찔한 순간이었다던데. 네, 지미집이라고 이렇게 그렇죠. 예, 카메라를 이렇게 달고 카메라를 이렇게 지탱해주는. 그렇죠. 이렇게, 네. 네, 근데 앞에 전력 질주하는데 이제 지미집이 이렇게 좀 빠져줘야 되는데 제가 너무 전력 질주를 하다 보니까 제 속도에 못 이겨서 다 빠지지 않은 그 지미집에 제가 이마를 부딪혀서 이마에 진짜 큰 혹이 났었어요. 만약에 눈이었다면은 아찔하죠. 이전까지 이제 냉혈한의 껍질을 쓴 캐릭터를 그려보신 적은 없었잖아요. 그 당시만 해도. 네. 그래서 이재규 감독님께 제가 이제 캐스팅 배경을 좀 여쭤봤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천진한 소년 같지만 날맛이 있어요. 적잖은 배우들은 성공하면 삶의 방식을 바꾸고는 해요. 그런데 이 친구는 여전히 10대 때 어법으로 대화하면서 자기 삶의 방식을 지켜나가죠. 감독님이 말씀하신 삶의 방식을 이렇게 좀 가지시게 된 그 배경을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그냥 저는 그렇게 살아왔는데 감독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하네요. 진짜 감사하고. 근데 제가 감독님하고 영린 작업하면서 을수 캐릭터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참 많이 했지만 그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을수는 그런 순수한 사람이다. 그래서 저를 캐스팅해 주신 게 참 감사하고 고마웠죠. 네. 근데 조정석 씨는 누가 봐도 순수해 보이지 않나요, 여러분? 아닙니다. 예, 노 코멘트 하겠습니다. 감독님께서 조정석 씨께 다음과 같이 편지를 남겨주셨습니다. 감독으로서 정석 씨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영리는 2월 중순에 촬영을 마쳤어요. 5주 뒤인 3월 중순에 심의를 받았고요. 서둘러서 편집해서 숙성하고 고민할 시간이 부족했어요. 울수와 갑수의 이야기가 많이 편집됐죠. 무척 속상했는데 정석 씨는 더 그랬을 거라 생각해요. 정석 씨는 그때나 지금이나 어떤 연기를 보여줄지 참 궁금하게 만드는 배우예요. 그 동력인 날것의 느낌을 부디 오래오래 간직해줬으면 좋겠어요. 철들지 말고 다듬어지지 않은 순수한 상태로.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 그렇게 뭐 속상하지 않았어요, 감독님. 진짜예요, 진짜. 네. 다음 만날 캐릭터는 시종일관 스피드로 광기를 뿜어냅니다. 뺑반 정재철입니다. 한준희 감독님도 뒤에 와 계세요, 여러분. 한번 인사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독님. 한번 이렇게 일어나셔서 한 번만 죄송해요.
그 마세라티 그란 투리스모 가격이 최소 2억 원이고 많이 나갈 때는 3억 8천, 4억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촬영 앞두고 겁나지 않으셨나요? 많이 부담됐죠. 정말 부담됐습니다. 예, 감독님 많이 부담됐던 촬영 현장. 근데 감독님이 선배님 부담 갖지 마시고 진짜 예, 편하게 하세요. 근데 한 번에 오케이가 단 한 번에 오케이가 날 수 있게끔 집중해서 했는데 이제 잘 했는지는 모르겠네요. 다행히 새 차는 아니었다고 네. 합니다. 네. 그 레이싱을 다루다 보니까 위험한 순간도 굉장히 많았을 것 같은데요. 감독님께서는 정재철이 은시연을 추격하면서 팔치기를 이렇게 3번 하는 롱테이크 씬이 그랬다고 하시더라고요. 조정석 씨가 이제 막 자기 뺨을 이렇게 때리면서 운전하다가 사고가 날 뻔했다고 얘기하시던데 그때가 제일 정말 전 영화 촬영 현장에서 그때가 제일 지금 생각하면 제일 무서웠던 기억이에요. 사실 효진 씨는 이 얘기 듣고 막 웃었는데 저는 심각했거든요. 진짜 제 얼굴을 막 때리면서 운전하는 장면인데 근데 잠깐 기절을 한 거예요. 제가 잠깐 정신이 살짝 근데 앞에 차는 바로 앞에 있고 근데 순간 정신이 다시 돌아와서 보이자마자 핸들을 꺾었거든요. 근데 그게 오케이가 났어요. 그래서 실제 영화를 보시면 정말 가까스로 이렇게 간발의 차로 차가 착 빠져나가는 그때가 제일 아찔합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그 레이싱 연습하실 때도 네. 몇 번 이렇게 공포를 좀 느끼셨다고 그때 저하고 인터뷰하실 때 얘기하셨는데 네. 그 얘기도 조금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물론 저도 운전 경력 무사고 실제 제 자가용을 끌고 뭐 속도를 내본 적이 있겠지만 그 정도의 속도는 아니었어요. 근데 체감 속도가 다르다고 해야 되나? 예. 그리고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운전을 이렇게 하잖아요. 보이는 그 레이싱카 안에서. 근데 사실 실제로 운전하는 자세는 이 자세입니다. 이렇게 다리를 요 모습만 보이시는 거예요. 거의 누워 있는 상황에서 운전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체감 속도가 거의 배로 느껴지더라고요. 엄청 빨리 달렸는데 그렇게 빨리 안 달렸다고 더 빨리 달려주셔도 된다고. 나 진짜 빨리 간 건데 그때 그 기억이 나요. 네. 그래도 다행히 다치시거나 이러시진 않으셨네요. 네네. 다행히 그런 적은 그 정재철은 방금 보신 것처럼 약간 말을 좀 이렇게 더듬잖아요. 그 차 엄마 차냐고. 이렇게 한숨도 좀 많이 쉬고요. 근데 어떤 씬에서는 또 안 그러더라고요, 보면은. 근데 고민을 거듭해가지고 나온 구분일 것 같은데, 좀 어떤 기준을 좀 이렇게 세우고 연기하셨던 건지 좀 알고 싶습니다. 말을 더듬는 설정을 가지고 있는 그 캐릭터지만 어쨌든 매신 계속 말을 더듬는다면 보시는 분이 답답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거를 장치적으로 분배를 할까 감독님이랑 얘기도 되게 많이 했고 그리고 제가 기억하는 제 어릴 적 친구 중에 말을 더듬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말을 더듬는 그 친구가 특징이 뭐였냐면 자기가 말을 더듬다가 답답해서 한숨을 쉬고 한숨을 쉰 다음에는 말을 되게 잘해요. 예, 거기서 제가 좀 가져왔죠. 예, 캐릭터로. 다음 만날 캐릭터는 앞날이 불투명한 청춘에게 중력도 거스를 힘을 전합니다. 엑시트 용남입니다. 안 말 테니까 이번 한 번 더 해주세요. 제발. 이게 뭐야? 야, 이용남 너 미쳤어? 왜?
이상근 감독님을 인터뷰했습니다. 근데 저 인터뷰하고 굉장히 놀랐는데 고소공포증이 있으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고소공포증 있어요. 고소공포증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찍으셨죠? 악으로 깡으로 했습니다. 제가 이제 취재를 좀 해보니까 높이 15m의 세트벽을 영화처럼 낑낑대며 올랐다고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요. 와이어로 잡아당기면 부자연스럽게 이제 나올 수 있어서 조정석 씨가 진짜 많이 고생을 하셨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당시에 좀 이렇게 좀 기억이 나시면 좀 복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금방 보신 장면이 그 장면인데 올라가는 과정에서 와이어를 당기면은 이게 진짜 확실히 부자연스럽더라고요. 예. 한 번에 올라가는 장면을 감독님이 담아내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 저 장면 찍을 때 좀 힘들었죠. 왜냐면 제가 직접 실제로 와이어는 그냥 좀 거들어 줄 뿐 제가 다 실제로 한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게 촬영이요. 단번에 오케이가 나면 괜찮은데 어쩔 때는 뭐 수십 번 테이크를 갈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힘이 빠져서 나중에 잠깐 쉬었다 하고 근육을 다시 풀고 네, 어깨를 다시 또 풀고 이러면서 촬영을 했어요. 그때. 근데 감독님도 그렇고 조정석 배우님도 그렇고 처음 이제 세트를 보셨을 때 엄청 놀라셨다고 하더라고요. 놀이동산에 온 것 같이 웨딩벽 하나를 아예 다 만들어놨다고 이래서 저 벽제가 이게 진짜 큼지막하게 세트장이 딱 들어와 있었는데 어쨌든 저는 이제 클라이밍 연습을 엑시트 때문에 윤아 씨랑 조금씩 하고 있었는데 클라이밍 홀더는 확실히 손이 편하거든요. 잡아도. 근데 아까 그 장면 보시면 그 벽에 이렇게 길게 그 틈새는 너무 좁고 미끄럽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떡하지? 그래서 연습 정말 많이 했어요. 저 장면 원테이크로 찍기 위해서. 막 손 잡는 모양도 배우고 계속 약간 뭐 어떻게 잡았더라. 하여튼 기억이 안 나네요. 이게 뭐가 있으면 할 텐데 하여튼 러프가 있네요. 괜찮아요. 여기는 뭐 높지 않고 예. 그런데 흥미롭게도 적은 에너지로 최대 효과를 낼 줄 아는 배우였다고 이렇게 극찬을 또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스크린에 잘 나오는지를 기가 막히게 아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비결 같은 걸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비결? 그리고 제가 적은 에너지를 쓴 게 아니에요, 감독님. 엄청 에너지 썼어요. 저 동의하지 않습니다. 정말 열심히. 예. 비결은 없으신 걸로. 예, 비결은 없습니다. 그냥 직진으로 그냥. 네네, 직진으로. 의외의 장면에서 다치셨다고 들었습니다. 용남이 난간을 밟으면서 인력사무소 건물로 넘어가는 장면이 있는데 중간에 철제가 부러져서 한쪽 다리가 빠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원래 저 장면 찍을 때 윤아 씨를 보내고 이제 저도 빨리 이제 가야 되는 상황에서 이렇게 기어가면 느리잖아요. 뭔가 약간 좀 급한 상황이 안 느껴질 것 같아서 제가 구름다리처럼 걸었거든요. 저 위를. 근데 이제 걷다가 밟으면 안 되는 곳을 밟아서 한쪽 다리가 쑥 빠졌었어요. 피가 날 정도의 찰과상을. 네, 찰과상. 용남이는 아까 보신 장면 전에 철막대기를 들고 다른 건물로 이렇게 몸을 날리잖아요. 이때 조정석 씨가 할 수 있어 용남아 할 수 있어 이렇게 혼잣말을 하시는데 할 수 있어 용남아. 할 수 있어. 감독님께서 이게 원래 대본에 없던 대사라고 하시더라고요. 용남이에게 몰입한 나머지 조정석 씨가 저절로 튀어나온 말이 아닐까라고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맞습니다. 예, 되게 자연스럽게 저절로 튀어나왔습니다. 저 상황에서. 너무 무서웠거든요. 진짜. 여러분 정말 엑시트 사실 지금 와서 말씀드리지만 저 정말 너무 무서웠었어요. 엑시트 홍보 활동하시고 이럴 때 이런 얘기 한 번도 안 하셨던 것 같은데. 왜냐면은 이제 또 우리 윤아 씨도 있고 예. 예. 그 마지막에 이렇게 외주를 같이 잡고 쭉 내려가는 장면이 있어요. 윤아 씨랑 저랑 같이 뛰어내려야 하는 장면인데 윤아 씨 얼마나 무섭겠어요. 근데 저는 진짜 너무 무서웠거든요. 근데 무서운 척 안 했죠. 제가 무서워하면 더 무서울 수 있으니까. 촬영장에서 연기에 연기를 하셨네요, 그럼. 그것도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독님께서 조정석 씨와 좋은 기억을 공유하게 됐다면서 다음과 같이 메시지를 남겨주셨습니다. 신인 감독이라 어설픈 점이 많았죠. 힘든 작업의 연속이었는데
늘 웃는 얼굴로 촬영에 임해줘서 고마워요. 현장 경험이 풍부한 정석 씨에게 많이 배웠어요. 매번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준비해오고 좋은 에너지를 불어넣어줘서 행복했고요. 앞으로도 많이 사랑받길 바라고 언제든 우리 빨리 만나요.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곤 감독님. 죄송합니다. 이상근 감독님. 조정식 배우님이라고 얘기하신 거 기억나시죠? 지금 복수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리고 조정식 배우님, 정우성 배우님. 네. 조정석 배우님. 네네. 네. 오랜만에 만나서 근데 제가 이 고백하자면 제가 윤아 씨 녹화할 때 저도 조정식 배우님이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아 정말요? 예. 요즘 많이들 그러세요. 예. 아니 익숙해요. 이게 저도 모르게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그 조정식 아나운서님도 계셔서 예, 이젠 익숙합니다. 이제 예. 어느덧 마지막 캐릭터만 남았는데요. 대한민국 최악의 정치 재판을 뒤집으려 고군분투하는 변호사입니다. 8월 14일 극장에서 개봉하는 행복의 나라 정인우입니다. 행복의 나라는 대한민국 최악의 정치 재판이라고 불리는 이럴 거면 재판을 왜 하는 겁니까? 상관의 명령에 의해서 대통령 암살 사건에 연루된 박태주라는 인물을 변호하는 변호사 정인우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입니다. 그중에 저는 변호사 정인우 역을 맡았습니다. 파이프는 몇 개 떨어졌다고요? 파이프가 그러니까 그게 한 대여섯 개 될라나? 아이, 그것보다는 많았지라. 8개? 9개? 야, 참말이야? 그만큼 아닌디? 그 파이프가 몇 개나 떨어졌다? 20개. 그렇지, 20개. 솜씨는 이런 기가 막혀요. 다구발세지 건조도 있고 개싸움에 저만한 놈 없어요. 변호사님, 이게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네요. 에? 같은 업종에 있는 사람끼리 이게 가짜 기부수까지. 반장님, 잘 들으세요. 법정은요, 옳은 놈 그른 놈 가린 데가 아니에요. 이기는 놈 지는 놈 가린 데라고요. 아시겠어요? 그 조정석 씨는 정적인 자세나 단순한 대화에서도 표정 변화와 자연스러운 움직임으로 관객을 이렇게 몰입시키는 전 재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단순한 대화인데도 관객들을 몰입을 시키시잖아요. 곧잘 이런 연기들을 잘 해내시는 약간 좀 비결이 좀 알고 싶은데. 비결은 진짜 없고요. 그냥 저는 어쨌든 조정석이라는 사람을 매개체로 그 캐릭터를 연기해야 되는 거잖아요. 표현해야 되고. 그렇다면 좀 더 입체적으로 그 캐릭터를 표현해보자 이런 생각은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배우로서. 그 생각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특별한 비결. 그 생각을 갖고 열심히 하는 거죠. 여러 가지 연구도 해보고 주저하지 않고 시도도 해보고 이게 맞을까? 좀 안 맞을 거 이런 생각은 버리고 예. 근데 어떤 심심한 캐릭터를 맡겨도 약간 좀 생동감을 이렇게 다 부여하신다라고 좀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목소리가 작으신데. 네, 그럼 아닌 걸로 예. 재판을 이기고 지는 싸움이라던 정인우는 그 일련의 사건을 겪으면서 변화하는데요. 먼저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란 죄는 북한을 물랑케 할 목적으로 다수가 폭동을 일으킴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이 말은 6명 갖고는 나라를 뒤집을 수 없다는 말과 같습니다.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민주혁명은 단지 핑계일 뿐이고 결국 이들은 국가 권력을 꿈꾸며 대통령과 경호원을 끔찍하게 살해한 반국가적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럴 거면 재판을 왜 하는 겁니까? 이게 뭡니까? 카메라 내려. 이들이 변호사를 싫어해? 훌륭한 재판을 진행해 주시오.
2020년 뉴스를 통해 박흥주 대령의 변호인이던 태윤기 변호사의 법정 진술 녹취 일부가 공개된 적이 있는데요. 군인들이 경계하는 삼엄한 군법회의에서 계속하여 쪽지가 날라오는 것을 지켜보면서 재판받아야 하는 피고인을 위해 위헌 제청을 신청했지만 짓밟혔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감독님께서 조정석 씨께 이 녹취 파일을 꼭 들어보라고 이렇게 권하셨다는데요. 더 많이 공부해 오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공부하셨던 그 과정을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나무 위키라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제가 공부도 공부지만 그냥 미안한 마음이 먼저 들긴 했어요. 왜 이분에 대해서는 내가 모르고 있었을까? 라는 생각 때문에 그 기억이 먼저 나요. 이 영화는 야만의 시대에 샘솟는 정의와 신념으로 정의할 수 있을 텐데요. 정인우를 비롯한 변호사들의 외침은 사실 계속 묵살당하잖아요. 그럼에도 우리가 이렇게 계속 목소리를 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저희 영화에도 나오는 대사인데 살아야 하니까 제가 좋아하는 뮤지컬 서편제에서 살다 보면이라는 넘버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 가사 중에 살다 보면 사라진다라는 가사가 있어요. 누구나 다 슬픔과 아픔과 뭐 역경들이 존재하겠지만 어찌됐건 살다 보면 사라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사라진다라기보다 내가 살아간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 한 개인의 인생이 잘 영위된다면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그 공동체는 나중에 사회를 형성하고 근데 결국은 그 사회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외침이 당연히 있어야겠죠. 제가 감독님한테 여쭤보니까 그 이성균 배우님도 당시에 이제 조정석 배우님하고 똑같이 새로운 연기를 계속 약간 좀 강요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두 분 다 굉장히 좀 연기하는 데 있어서 되게 신선했을 거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형이랑 그런 얘기를 하면서 촬영했던 것 같아요. 이제 감독님이 또 새롭게 한 번 더 테이크를 한번 가보자 하실 때 사실 더 할 게 없는 것 같은데 감독님이 한 번 더 해보자고 하시니 그렇다면 우리가 머리를 비우고 새로운 공기를 만들어 보자. 그러고서 현장 가서 바로 연기를 하고 그러면서 또 새로운 얼굴을 서로 발견하고 근데 그래서 저는 되게 소중하고 좋았던 시간이에요. 그 시간들이. 영화 보시면 저 취조실 장면이 꽤 많이 등장을 하거든요. 저 취조실에서 성균이 형이랑 촬영했던 그 모든 그 순간들이 되게 즐겁고 재밌고 또 한편으로는 그런 이유에서 되게 소중했던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객석으로 마이크를 넘겨서 관객과의 대화를 진행하겠습니다. 배우님 작품 너무 잘 보고 있고요. 제가 궁금한 거는 이제 뺑반이나 세자 그 매혹된 자들도 이어지는 그 미치광이 연기 그 연기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그 눈 한쪽만 깜빡이는 연기를 할 때 우연히 하시면서 발견한 재능인지 아니면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하셔서 만들어낸 그 능력인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저기 한쪽 눈만 깜빡이는 그 연기를 뺑반에서 처음 보셨죠. 와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게 약간 좀 뭐랄까 약간 실망하실 수도 있는데 얻어 걸린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독님이 되게 미친놈 같다고 진짜 그래서 그걸 오케이로 써주신 거고 한준희 감독님도 근데 뺑반에서 이 장면을 가장 좋아하신다고 저한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예, 정말요. 감독님도 특이하셔서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의사생활에서 수어를 하셨잖아요. 연기하는 장면 보고 큰 감명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 연기를 하시면서 연구도 하셨을 것 같고 준비를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어떻게 연구하시고 준비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그 장면 촬영할 때 옆에 수호 선생님께서 계속 알려주셨고 그 수호 선생님의 표정까지 다 이렇게 막 전달을 받았거든요. 그거를
제가 그대로 막 표현해내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 수어를 잘했다고 많은 분들한테 이렇게 좀 칭찬을 받았던 이유는 표정이었던 것 같아요. 제 느낌은 그래요. 수어를 하면서 이제 내가 말하고 싶은 그 감정과 그런 표현들을 내 표정으로서 더해주면 훨씬 좋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수어 선생님께서. 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연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조정석 씨와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마야광, 형, 특종 양친살이기 등 이 밖의 다양한 작품을 BTV에서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인사에 앞서 수어 통역으로 고생해주신 최연서 통역사님께도 박수 부탁드립니다. 제가 실례가 안 된다면 네. 조정석 씨께 네. 제가 다른 배우들한테 한 번도 안 그랬는데 네.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뭘까요? 필모톡에 응모하신 거의 모든 분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주 많은 분들께서 네. 조정석 씨의 드라마 이야기를 아, 궁금해하신다고 하던데 네. 여러분 맞나요? 어, 그래서 네네. 사실 나중에 좀 시간이 되신다면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든지 질투의 화신이라든지 같은 이런 드라마로 제가 한 번 더 모시고 싶은데 아, 예, 예. 너무 좋죠. 제가 사실 처음 제안한 겁니다. 이렇게 제가 제안한 적이 처음이에요. 없어요. 대박 사건. 예. 아이, 제가 대박 사건이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가 이번에 조정석 씨 작품들을 이렇게 계속 보면서 뭘 해야 될지 정말 쥐가 나는 줄 알았습니다. 머리에. 너무 좋은 작품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정말. 조금 더 힘드셔도 저를 힘들게 하는 배우로 계속 전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그럼 약속하신 걸로 네, 제가 약속. 알고 있겠습니다. 약속. 감사합니다. 꼭 다시 나오겠습니다. 마무리는 행복의 나라에서 호흡을 맞추신 배우 유재명 씨의 편지로 가름하겠습니다. 정서가 재명 형이야. 쑥스럽지만 몇 자 적어보낸다. 당연히 멋지게 잘 살아온 너에게 잔소리 같은 걱정은 없다. 가끔 멈춰서 같이 추억을 가슴에 새길 동료로 또 좋은 친구가 되어 그저 오래오래 봤으면 하는 나의 작은 바람뿐. 항상 너의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응원할게. 자주 보자. 무엇보다 건강하고.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어느 카메라를 봐야 되나? 예, I love you 형. 더 길게 얘기해 주실 줄 알았어요. 더 길게. 요 얘기는 좀 할게요. 네, 영화에서는 대립하시는 관계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좀 많이 있었을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 일단 저희 영화에 골프장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장면 촬영할 때 되게 추웠어요. 한겨울에 촬영을 했었는데 이제 형은 따뜻한 옷을 입고 저는 그 셔츠 하나에 바지 하나 입고 또 물에도 들어갔다 나와야 되고 너무 추웠던 그 며칠 형이 너무 부러웠던 그런 에피소드가 또 떠오르고 그 장면 촬영할 때 너무 무서웠어요. 무엇 때문에 무서웠냐 궁금하시다면 유재명 형님 때문에 너무 무서웠습니다. 영화를 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정말. 그리고 재명이 형한테 제가 I love you 하고서 그렇게 짧게 네네. 알겠습니다. 말씀을 드렸는데 네네. 지금 또 하신다는 줄 알았어요. 저는. 예. 안 할 거예요. 예. 형이 다 제 마음을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 한마디에. 네. 감사합니다. 제가 한 분께 편지를 더 받아왔는데요. 손편지입니다. 파일럿에서 남매로 함께한 배우 한선아 씨인데요. 티 안 냈죠? 한 번도 무대 인사하고 이러실 때. 전혀 몰랐어요. 예. 바로 낭독해드리겠습니다. 투 울오빠. 오빠 안녕하세요. 오빠 동생 선아예요. 좋은 취지를 가진 프로그램 덕분에 오빠한테 손편지도 보낼 수 있고 영광이고 떨립니다. 인터뷰에서 많이 얘기했지만 그냥 참 오빠에겐 늘
감사한 마음이에요. 파일럿 촬영 때 저도 세 작품을 동시에 하느라 정신적으로 힘들기도 했었는데 파일럿 현장에서 오빠랑 같이 연기하며 오히려 좋은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편지이기 때문에 고백할 수 있는 마음이기도 한데 헤드윅 공연을 보면서도 오빠가 정말 대단하다 느꼈지만 감히 헤아릴 수 없는, 짐작할 수 없는 오빠의 고충과 노력과 외로운 시간들이 저는 너무 느껴져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 정도면 후배가 아니라 찐동생이죠. 제 마음이 그만큼이라고요. 머쓱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정석 오빠, 늘 좋은 영향을 주세요. 그 영향은 너무 귀해요. 그러려면 지금처럼 오빠가 늘 행복하시고 계속 열일을 해주셔야 합니다. 오빠는 그런 사람. 파일럿 화이팅. 행복의 나라 화이팅. 조정석 화이팅. 2024년 여름 오빠 동생 선아가.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한선아 씨께 한 말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내 동생 선아야 너무 고맙고 아유 어제도 우리 하루 종일 우리 함께 있었는데 전혀 티도 안 내고 아 너무 고맙다 진짜 너무 고맙고 열심히 오빠 열심히 할게 한선아도 파이팅. 제가 이렇게 보내드리기가 섭섭해서 편지를 하나 더 준비했는데요. 조정석 씨가 예전에 보내주신 편지에 화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발신자가 누군지. 윤아 씨. 네. 예. 바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손편지입니다. 야 정말 이렇게. 진짜 너무 감동이에요 지금. 예. 정석 오빠, 윤아예요. 얼마 전 그 자리에서 저도 오빠의 편지를 받고 눈물이 그렁그렁이었는데 이번엔 제가 이렇게 오빠에게 편지를 쓰는 날이 오네요. 엑시트라는 작품으로 만난 인연이 벌써 5년이 지났어요. 작품의 첫 대면부터 촬영하고 개봉하고 그 이후까지 취향 저격 유머 코드와 오빠의 긍정 에너지 덕분에 유쾌한 웃음으로 보낸 추억들이 많은 작품이었는데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아요. 엑시트는 저의 영화 첫 주연작이고 고민도 마음가짐도 조금 남달랐는데 뭐든지 가능하게 만드는 조정석 배우와 파트너로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든든했어요. 그동안 옆에서 봐온 오빠는 어떤 장르도 조정석의 장르로 만드는 연기력을 가진 선배님이면서도 언제나 진심으로 응원해주고 어떤 고민에도 늘 진지하게 나를 위한 이야기를 해주며 유치한 장난도 주고받을 수 있는 친한 오빠이면서도 스파이더라고 부르고 싶은 아름다운 언니와 있을 때 가정적이고 따뜻한 남편과 아빠로서의 모습까지 다양한 멋짐을 가진 사람이라 이래서 많은 사람들이 참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는구나 하면서 느낀 게 많아요. 이렇게 오빠에게 고마운 게 많아서 오빠에게 어떠한 도움이라도 되고 싶다고 늘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편지를 통해서 전하게 되네요. 특유의 따뜻하고도 기분 좋은 에너지로 지금처럼 오래오래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해주세요. 조정석 최고. 2024년 용남 정석 오빠의 의주 윤아가.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유 참 너무 고맙네요. 그러니까 글씨 이쁜 거 봐. 아유 윤아야 고맙다. 너무 엑시트를 촬영하면서 윤아 씨가 저한테 많은 에너지를 받았다고 말씀해 주시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제가 더 에너지를 많이 받았어요. 정말로. 윤아 씨가 없었으면 저도 수많은 어려운 장면들을 잘 촬영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윤아 씨가 제 옆에 있어 줬기 때문에 그리고 같이 뛰어 줬기 때문에 그리고 같이 점프해서 같이 뛰어내려 줬기 때문에 그런 장면들 무사히 잘 촬영할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윤아야 너무 고맙고 손편지 너무 감동이다. 땡큐. 그리고 잠깐만 선화야. 네, 전화 씨는 제가 파일럿 인터뷰할 때 기자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한선화라는 배우를 내가 왜 이제야 만났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라고.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제 진짜 친동생 같았어요. 저는 여동생이 없거든요. 제가 막내라. 근데 그 어릴 때 엄마 동생 낳아줘 막 이러면서 졸랐던
그만큼 동생이 있었으면 하는 항상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선화를 보고서 진짜 만약에 저에게 친 여동생이 있었으면 한선화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호흡이 좋았던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고마워 선화야.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조정석 씨의 발자취를 돌아보면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재규 감독님 말씀대로 조정석 씨가 순수한 삶의 방식을 지켜나가면서 공감의 가능성을 계속 확장해 나가시길, 그래서 더 많이 사랑받는 배우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네, 꼭 그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방청객과 시청자분들에게 끝인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정석의 필모톡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사실 요즘 제가 무대 인사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곳에서 자주 보던 분들이 여기에 또 많이 오셨잖아요. 사실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께 너무 고맙다는 얘기 또 전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제가 어떤 행보를 보일지 모르겠지만 제 자신을 많은 분들을 더 많이 공감하고 이해하고 그리고 연기로서 많은 분들에게 위로와 격려, 감동을 줄 수 있게끔 제 자신을 잘 돌보는 배우 조정석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는 수호로 인사드리고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